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병화일주의 5월의 명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일단 병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덥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 좋다고 했죠. 이러고 있으면 상격이라고 그랬죠. 상격. 상명이라고 했죠. 상명. 굉장히 상명이 또는 귀명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기토가 있죠. 기토가 임수를 극을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지지에 또 뭐가 있어요? 전부 인호술 화국이죠. 지지해가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인, 이모, 병술, 기해 이 명조는 차명. 이 명조는 수토 파격이다. 자, 수가 있는데 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해서 임수가 깨져버려 가지고 이게 파괴됐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는데 자, 이 임수하고 경금이 있으면 가장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경금이 아니라 무토나 기토가 와가지고 극을 해서 수가 극을 당하거나 또는 정화가 와서 정임 한목으로 목으로 바뀌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안 좋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평인이라고 했죠. 평인. 평범한 사람, 평상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 같아요. 수하고 토가 서로 극을 하고 있어서 파격이 된 것이다. 난작 염상격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염상격이 되기 힘들다. 취임수 경금 임수와 경금을 취하게 되면 역주기 그러면 이 사주 명주는 귀하게 된다. 즉 임수와 경금을 취하면 사주는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서라우평균도 간단하네요. 자, 경임 병투야라. 자, 임수와 경금이 두 개가 투출되었다. 임이용. 자, 임수를 뭐로 쓴다? 용으로 쓴다. 그리고 금을 보좌하는 것으로 쓴다. 요거는 앞에 나왔던 전형적인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명절을 볼까요? 두 번째 명절을 보면 무술, 무호, 병호, 기축인데 자, 볼게요. 자, 병화가 5월 달에 태어났는데 자, 임수라든가 경금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울 때 병화하고 오화가 있을 때 토가 많다. 이렇게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서 화생토로 설기당하면서 화가 회광이라고 했죠. 빛을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를 뭐 해줘야 된다? 목이 와서 즉 간목이 와서 이거를 소토시킬 수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무술, 무호, 병호, 기축 이 일주는 토회 무광이라.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죠. 토가 너무 많아요. 화가 세 개. 그래서 화토 중탕사주. 뭐 이거는 그러면 토가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화가 세 개고 그래서 설기를 많이 당해서 화가 어두워진 거죠. 토회 무광은 토가 회 어둡게 하고 있어서 화를 어둡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복이다. 노복의 명조다. 종의 명조다는 거죠. 자, 설하고 평줄 볼까요? 화염토조. 화가 뜨겁고 토가 메마르니 평고지국. 평고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메마른 그러한 국이니 부작 염상론으로 논하지 않는다. 화토가 심하면은 우리가 뭐라 해서 승도라든가 뭐라 했죠? 환독이라고 그랬죠. 환독. 홀로 사는 사람의 명절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명절 보면 자, 보면은 병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진토도 있고 금이 있고 화가 있고 간목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토와 서인데 간목이 이 토를 눌러줘야 되겠죠. 토를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수가 없죠. 수와 금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 무호, 병진, 갑오, 화토, 혼잡. 화와 토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화가 3개, 토가 3개 이렇게 섞여 있죠. 금이 하나, 그 다음에 목이 하나. 취갑, 갑목을 써서 목극토로 목제토, 목이 토를 제압을 한다고 하죠. 극제를 하고, 임수가 제와 화를 극을 한다. 근데 임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임수가 어디 있냐면 이 지장간 신금 속에 뭐가 있죠? 임수가 있죠. 여기 임수가 있고 진토 속에 개수가 있죠. 자, 신금 속에 임수고 또 뭐가 있어요? 경금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있고 천간에 금이 나오면 좋다고 했는데 그거 나와 있지는 않죠. 어쨌든 임수가 화를 극제하고 있다. 그래서 양혈령의 명조다. 자, 목이 있어서 토를 극하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볼까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면 자, 병화가 좌진 진토에 앉아 있고 토이 불조 토가 이렇게 많아서 불조 바짝 메말라 있지 않다는 거죠. 5월의 병화이긴 하지만 개수가 진토가 축축한 토기 때문에 그리고 무토가 천간에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 3개에 토가 3개이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금이 있기 때문에 금 속에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또 반대로 목이 또 목극토로 이렇게 적당히 해주죠. 화와 토가 있는데 토는 목이, 그 다음에 화는 이 신금이라든가 진토 속에 있는 임수와 개수가 화를 극제하고 있어서 서로가 극제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토가 대등한 세력에 각각 극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 좌진 토후 이 부조 갑목 방능 제토 갑목이 목극토로 제지를 극제를 하고 있어서 좋다는 거죠. 부즉 그렇지 않는다면 화왕 목번 화가 왕에서 어떻게 돼요? 화가 왕하니까 목이 타버리고 목화성회 목이 화성회 뭘로 바뀌죠? 재회자죠. 재로 바뀐다 그 말이죠. 목이 불타버려 가지고 목이 재로 바뀐다. 불타서 재만 남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능위력 무능하고 힘이 없다는 거죠. 무능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신진지회. 자, 신진이 신자진 수국이 됩니까? 자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는 삼합 이론에 의하면 왕지가 없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신진이 회국을 했다는 것은 삼합으로 수국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불능성 수국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등력 비천야라 힘을 얻어서 그렇게 천하지는 않았다. 미약하지는 않았다. 힘을 얻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약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번역해 놓은 거 볼까요? 자, 화토가 혼잡되어 있다. 토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화가 이렇게 있어요. 화토가 혼잡되어 있다. 갑목을 취하여 토를 극제하고, 자, 목극토로 토를 극을 하고, 여기에 임수로서 화를 극을 한다. 극제한다. 양혈령의 명조이다. 병화가 진토에 자림하고 있으니 그다지 힘은 없겠죠. 있으니 토가 두터운 상황이나 조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기운이 있기 때문에 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하지는 않다. 바야흐로 이 갑목으로 토를 극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하왕 목번 하가 왕하고 목이 불타버리는 거 그러한 형국이 되어서 목이 만약에 재로 변해버리면 그 힘에 있어서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신진으로 회합이 되기는 하는데 비록 완전하게 수국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삼합 이론에서
신자진에서 이 좌오묘 이게 있죠. 각각의 요게 왕지란 말이죠. 이게 있어야 삼합이 된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반합은 이렇게 되거나 반드시 그래도 왕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설에서 말하는 삼합의 성립 요건이 되겠죠. 어쨌든 이 삼합이 완전히 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 힘을 얻음에 있어서는 그다지 약하지는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나왔던 자 병화가 5월달에 태어나면 굉장히 왕하다. 그러니까 왕한 이 화의 기운을 좀 눌러주려면 임수가 와야 되고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임수 갖고는 안 되고 임수가 힘이 되는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로 끊임없이 수원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이렇게 된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지지에 신금이라도 와야 된다. 신금이 경금과 임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전부 없고 자, 토가 많이 오면은 토를 극해주는 간목이 좀 와야 된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조풀이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